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 국가가 숨긴 충격적 진실, 가짜 뉴스, 여론 조작, 민간 사찰, 진실을 찾는 신문 기자, The Journalist. 후지 미치히토 감독, 심은경, 마츠자카 토리. 2019년 10월 대개봉. 박수라도 쳐야지. 왜 이렇게 뭐 실망하는. 아니고요. 여기 더 있지 않을까 그래서. 빵빠레를 좀 넣을까 했는데. 앞면은 다 읽었습니다. 다 읽었어요? 굉장히 모던한 포스터네. 찌라시네요. 네. 앞면은 다 읽었어요. 난 뭐 일본어로 조그맣게 돼 있는데 그것까지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본어를 모르시는 건 아닙니까? 읽을 필요가 없대요. 아니, 노안이 와서 안 보여요. 조그만 글씨는 이제. 네, 저희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 오늘 영화 방금 읽었던 찌라시의 주인공. 네, 이 감독 이름은 후지 미치히토 감독의 2019년 개봉 영화 신문 기자입니다. 영어로도 저널리스트이군요. 네, 네. 저널리스트로 되어 네. 있어요. 일본 저널리스트. 더 저널리스트. 일본어로는 신문 기자. 신문 기자. 네, 신문 기자. 기자. 네. 신문 기자. 자가 안 되는 겁니까? 기샤. 기샤. 네. 자를 샤라고 읽는구나. 네. 오, 득템. 신문 기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또? 그때 달라, 일본어는. 아, 그래요? 복잡해. 저 무시하시는 거예요. 복잡해. 아우, 많이 아셔. 신문 기샤. 일본어가 무즈카시 데스. 그게 뭐예요? 유추해봐요. 내용이. 꿈을 일본어. 이루기 위해서 언제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꿈을 꾸는 것입니다. 꿈꿈입니다. 자막 달린 중국 영화는 저에게 필요 없습니다. 저는 자영업입니다. 영화 얘기에 조미료를 팍팍 채워줄 여자. 책을 사랑하는 여자 책사입니다. 네, 언제나 오매불망 새로운 것을 위해 목숨을 거는 본투비 신여성입니다. 오늘 저희는 그 신문기자로 지금 사실 이 영화가 10월 17일에 개봉을 했는데 아쉽게도 이 녹음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의 한 일주일인가요? 일주일 만에 한 7, 8일 만에 서울 상영이 마무리가 거의 됐고 지역 조금 상영 하고 있어요, 지금도. 네, 아주 네. 조금씩 지역 상영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아직은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신문 기자. 언제 끊길지 모를 정도로 지금 근데 이게 불안불안합니다. 우리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거의 내려왔을 내리지 것 같아요. 않을까. 네. 그렇죠. 네. 사실 그럴 때는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보셔야죠. 네네. 사실 굉장히 좀 안타깝죠. 이 영화는 일본 영화이고 사실은 그죠? 저희의 티켓비가 일본으로 가는 건 맞지만 그 영화의 내용 자체는 우리가 지금 한일 관계를 이렇게 만든 그 주인공의 비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근데 영화에서 아베 총리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죠. 그냥 아예 안 나오죠. 네, 그냥 굉장히 뭐랄까 가려져 있고 밋밋해서 영화가 입소문을 못하지 않았나. 우리나라 고발 영화는 이 영화는 아베 총리의 사학재단 비리를 파헤쳤던 도쿄신문 기자의 실화를 모티브로 했는데 사실 저도 그래서 엄청 기대를 했었거든요. 원래 네. 실제 사건이에요. 실제 사건인데 예. 그 도쿄신문이에요? 네. 원래 기자는? 네네. 도쿄 지금 현재 기자. 일본에서 가장 그 진보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신문사죠. 맞아요. 도쿄신문.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겨레 경향 정도의 예. 유일한 진보신문으로 그나마. 오마이뉴스 있지 않습니까? 오마이뉴스. 네. 빼먹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유일한 진보 신문. 유일한 진보 신문 중에 이제 네. 그 신문 기자가 용감하게 이제 폭로를 했는데 폭로 이유가 별로 이렇게 좀 이후에 힘을 못 받고 근데 이 영화도 그런 것 같죠? 이 충격적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차마 정말 소개드리고 싶지 않은. 영화를 마지막까지 보면 우리나라 같으면 눈물이 왈칵 쏟아지거나 욕이 한 바가지 터지면서 끝나야 되는 카타르시스를 기대하시면 이 영화를 보시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열린 결말이라고 하죠. 이게 아, 어떻게 끝났는지. 응? 영화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결말을 짓는 방식은 하나는 결말을 열어놓는 열린 결말이 있고 하나는 이제 모든 게 이제 완전히 사건이 정리돼가지고 죽을 사람 다 죽고 떠날 사람 떠나고 해서 닫힌 결말이 있고 결말이 닫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원에 가야죠. 아프겠죠. 다칩니다. 다칩니다. 네, 네, 맥락을 그래서, 잘 따라가야 돼요. 열린 결말, 닫힌 결말이 있는데 이 영화는 열린 결말로 결말. 이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자가 누구죠? 스기야라 아니다. 요시오카 요시오카. 심은경이 주연을 맡았잖아요. 또 특히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슈가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아 심은경 훌륭한 배우예요. 그럼요. 요시오카 기자한테 나중에 그 스기야라가 뭔가 마지막 장면에서 말을 딱 했는데 입만 뻥끗하고 그게 사운드가 안 나왔어요. 스미마생. 스미마생 아닙니까? 그 말이 뭡니까? 고멘. 고멘? 고멘나사이. 고멘나사이. 고멘해 이거야? 고멘해? 그만하자. 그만하자. 아니 고멘은 고멘나사이? 미안합니다. 스미마생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스미마생 뭐 정도 되겠다. 스미마생이라 맥락 비슷한데. 아 역시. 그거 앞에 보면은 뭔가 이렇게 도전적으로 할 것 같잖아요. 근데 끝에 가서 고멘하고 끝나는 거는 저도 그게 결말이. 고멘하라 이거지 고멘하라. 스기야라가 이제 고멘이라고. 고멘이라고 입을 하면서 뭐- 이제 그거를 이제 번역하거나 이러지 않고 혼잣말처럼 하고 끝나죠. 고멘. 그 사운드가 안 나왔어요. 안 나오죠. 나는 그래서 원작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가요? 책하고는 상관없어요. 네네. 책에 이 사건을 모티브 해가지고 다 만든 거예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그런데 어쨌든 그걸 입모양으로만 남겨놨기 때문에 고멘이 100% 확실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감독이 오멘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구멘일 수도 있고 뭐. 예. 근데 감독은 마지막에 이제 고멘으로 놔둔 게 맞고 왜 그거를 사운드를 안 나오겠냐면 이제 그거를 생각하게끔 던지고 싶어서. 그 열린 결말. 그래서 열린 결말 하고 싶어서. 열린 결말. 그것도 그 감독이 이제 기자회견을 한번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한번 했었는데 목소리를 넣지 않은 게 의도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후의 이야기는 이 남녀 주인공 이후의 이야기는 보는 우리들이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의도에서 열린 결말입니다. 열린 네네네. 결말. 관객에게 공을 넘겨서 그렇죠. 이 이야기가 야 여기서 그만합시다 하면 포기가 되니까 열린 결말입니다. 예. 포기하지 말고 이 투쟁을 보는 관객들이 이뤄가라는. 니네들도 조금 같이 동참하자. 네네. 열린 결말입니다. 열린 결말. 네. 그래서 열린. 근데 영화는 네. 진짜 고구마 답답. 고답이야, 고답? 정말 이걸 일부러 사운드를 없앴다라고 하는 진한 여운을 주기보다는 내가 이 장면을 보려고 여기까지. 근데 일본의 영화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획기적인 거예요. 스펙타클하고? 예, 서스펜스라고 될 정도로. 아니, 왜 그러냐면 사회고발 영화가 거의 없잖아. 일본 영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네. 일본 영화 중에서 굉장히 독특한 장르를 가지고 있는 영화다. 일본 영화들은 주로 이제 가족 이야기라든지 맞아. 사랑 맞아요. 이야기라든지 개인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사회 고발을 다룬 사회 부정 비리를 다룬 영화, 이런 리얼리즘 영화라고 할까요? 이런 영화들이 거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인문학 드레싱 시간에 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미리 하시고 뒤에 쉬시면 아닙니다. 안 돼요. 제가, 또 있습니다. 시를 한 편 가져왔습니다. 이 영화에 잘 어울리는 시를 좀 미리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거 한 편만. 네. 이 한편하고. 짧은 시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예.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풀꽃. 나태주. 어떻습니까? 왜 이 시를 영화라. 가져왔는지. 나태주 씨는 나태주 아주 씨는 아주 유명한 풀꽃 아주 유명한 연작 시인으로 인권 아주 시인인데. 유명한 분이죠. 네네네. 시에 대한 감상? 아, 영화에 대한 감상? 영화에 대한 감상이죠. 자세히 봐야 재밌다. 오래 봐야지 사랑스럽다. 오래 봐야 뭔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아. 알 수 있다. 이런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바로 이 시가 생각났어요. 자세히 봐야 된다. 자세히 봐야 된다. 절대 눈을 감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사회 고발 영화라서 사실은 이 영화를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이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 어떤 한 주인공이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목표점에 도달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영화죠. 아주 그걸 일반화시켜버리면. 그렇죠? 이런 영화들은 무수히 그쵸, 많죠. 그쵸. 우리가 영웅 이야기나 이런 거 볼 때 많죠. 그런데 무수히 많은 난관, 아주 어렵게 극복해야 하는 난관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영화도 상당히 많죠. 네. 있죠. 그런데 그 국가 권력에 맞서고 있는 게 언론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언론에
중요한 지점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들 같아요. 그런 영화 같아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류의 영화들은 상당히 많은데 할리우드식의 장르 문법이나 한국식의 장르 문법으로 따지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절대 이렇게 만들 수 없는. 왜냐하면 템포가 너무 느려요. 참을 수 없는 존재. 네, 특히 3분의 2 지점까지는 상당히 느립니다. 템포가. 주무셨군요. 아니요. 아니에요. 저 꼬집으면서 봤습니다. 근데 상당히 템포가 느려서 맞아. 이 이제 한국 관객이나 할리우드 영화에 익숙해져 있는 관객들한테는 조금 어필하기 쉽지 않았겠다. 상업성이 있냐 없냐 하는 측면에서는 좀 어필하기 쉽지 않았겠다. 그러니까 얼른 우리가 이제 이런 비슷한 류의 이야기를 다룬 한국 영화만 봐도 내부자들 이런 영화 있지 않습니까? 내부자들 보세요. 뭐 장면 장면이 화려하잖아요. 그리고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잔혹하죠. 네. 진짜 리얼하고. 네, 많이 일어나잖아요. 사건들이. 그리고 그 사건들의 템포와 리듬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야기 전개가 아주 빠릅니다. 다양한 인간 군상이 등장하고 일본 영화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하고요. 느린 게. 느리게 갑니다. 등장인물도 몇 명 안 되고 네. 클로즈업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액션이라고 해봤자 이 요시오카 기자가 달려가는 거 이 정도밖에. 남자 기자는 또 뛰지도 않아요. 조금 빠르게 걷고. 그 스기하라도 그냥 걸을 뿐인데. 거의 걸을 뿐. 액션 장면을 그 다리 클로즈업하는. 맞아, 그거밖에 막 벽도 없어. 걸어가는 거. 빠르게 걷는 요 거. 정도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미 우리가 이 상업 장르의 문법에 익숙해져 있는 거야. 이 영화를 재미없게 봤다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을 똑같이 찍을 수밖에 없다고 하면 스기하라가 자기 상사의 집무실에 들어가서 우리 그런 드라마에 흔히 나오는 거. 문서를 뒤지잖아요. 증거를 찾기 위해서. 바깥에서 심은경이 시간을 끌잖아요. 그 방의 주인을 붙잡고. 네. 그럼 이제 당연히 심은경이 그 상사를 놓친 다음부터 얘가 이 방을 정리할 때까지 그러니까 타임이 점점 시간이 좁혀오면서 관객이 굉장히 마음이 쫄리면서 이게 굉장히 교차되면서 마주칠까 안 마주칠까 나는 쫄렸어요. 저도 쫄렸는데요. 근데 다 쫄리지. 근데 그 쫄리는 맛이 굉장히 굉장히 느리다라는 생각이 든 게 이게 쫄려면 확실하게 쪼거나 아니면 확 끊어야 되는데 되게 지루하게 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너 알지? 저기서 얘가 오고 있고 얘는 여기서 가고 있다. 너 알지? 얘 지금 복도 지나고 있고 얘는 지금 사진을 찍고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쫄리는 건 맞지만 그 쫄린 다음에 오는 반전의 장면이 굉장히 훅 쳐서 들어오질 못해. 그러니까 왜 그 남자가 문을 딱 여니까 깨끗한 사무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앵글도 되게 루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마치 스기하라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앉아서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근데 그래 아무도 없는 방은 다 좋은데 그 둘이 마주치지 않은 것도 굉장히 괜찮았는데 이 편집의 속도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속도가 한 2-3배 느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불필요한 씬들이 우리로 치면 불필요한 씬들이 좀 많다. 그러니까 대사나 이런 우리나라 거에서. 영화를 많이 본 사람 너무 많이 봤어. 얘기인 것 같고 특히 드라마 같은 거 우리나라 지금 비밀의 숲 이런 거 보면 이 영화는 정말 비밀의 숲 한 편에 들어갈 만하나? 굉장히 전개가 빠르잖아 우리나라가. 저 같은 경우는 일본 영화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속도감을 생각을 하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막 아주 느리다 이런 그리고 또 나름 그냥 쪼는 느낌도 계속 나긴 했거든요. 심적으로 그러니까. 들킬까 말까 뭐 발견될까 이런 거에 대한 조금 쪼는 쪼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 네, 쪼려고 노력을 했다. 예를 들면 뭐 장면에서 보면은 스기하라가 옥상 씬에서 보면은 스기하라는 정면이고 풍경이 옆으로 눕혀진 풍경 있잖아요. 이렇게 풀 부감으로 봤을 때 걔가 옥상 위에 있는 장면과 그 옥상 밑에 그러니까 밑에가 동시에 보이는. 그러니까 자기 상사가 죽은 그 자리에 서서 한 번에 같이 딱 내려다 보는데 세상이 옆으로 누워 있어. 뭐 이런 거 같은 거는 뭔가 얘기를 하려고 했구나 노력을 라는 생각은 좀 들었는데 이게 사실 재밌으려면은 액션이나 대화가 살아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약했다. 이게 일본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후지 미치토 감독이요. 이 영화가 첫 번째 감독도 아니에요. 영화를 많이 찍었어요. 두 번째 아니에요? 영화 많이 지금 있어요?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디렉터, 그러니까 감독으로 네, 참여한 맞아요. 영화가 15편이나 돼요. 그러니까 2013년부터 영화도 엄청 많이 찍은 거야. 1년에 2편 내지 3편씩
예, 찍은 건데. 아, 나이도 어린데. 네네, 86년생인가 지금. 지금 그런데요. 33살. 네네. 33, 34. 네네. 젊은. 네. 젊은 젊은 감독인데 감독. 영화를 많이 찍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영화를 못 찍어서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일본식 네, 일본식. 흐름인 거예요. 일본식 리듬을 가져간 것 같아요. 네. 안타깝네. 실제 일본에서는 그 나쁘지 않은 흥행? 네, 뭐 순이익은 다 넘었고 뭐 한 달 만에 33만 명? 그리고 최근 발표된 거가 46만 명까지 봤다고. 그래서 그냥 그 짧은 시간에 왜 일본에서는 좀 호평이냐면 아무 광고도 못 했어요. 이 영화에 대해서. 아베랑 연관된 거가 있기 때문에 홍보할 수가 없고 그런 압박을 느꼈다고 해요. 이 감독도. 그래서 드러내지 못하고 영화를 보통 찍게 되면 여기 지금 주인공 남자도 되게 유명한 남자인데. 너무 잘생겼어요. 아, 유명한 남자가 뭐 2018년도에 무슨 조연상을 받았더라고요. 상도 받고. 그래서 광고도 나올 뻔하고 할 텐데 그게 다 없어요. 이 영화에 대해서 좀 막은 거에 비하면 그 영화 자체는 호평인 거죠. 예. 이 영화가 사실 심은경이 주연을 맡게 된 것도 그 일본 여배우들이 다 고사를 하는 바람에. 근데 이번에 기자회견에 보면은 네. 그거 반박이란다. 사실은 이 감독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그래갖고 썰이다. 썰이고. 그래도 그렇게 얘기해줘야지. 그렇죠. 뭐. 심은경을 염두에 두고 했다. 이렇게. 사실 거기 기자회견은 그러더라고요. 심은경 역할이 그렇게 강렬하진 않잖아요. 솔직히 그거는 이 영화의 역사적인 의미를 따졌을 때 일본 여배우가 하는 게 사실 맞죠. 외국인 여배우가 여길 들어와서 아무리 연기를 잘한들 그 사람들의 어떤 열망과 의지를 담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이제 그 배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지만 사실 심은경 배우의 연기가 우리가 막 수상한 그녀라든지 심은경 배우가 써니하고 너무 다르죠.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감정에 충실하고. 근데 이 영화는 진짜 심은경 또 다른 면이 그러니까 전혀 심은경 같지 않은. 심은경을 꼭 내정하지 않았었을 것 같은. 딱 보기에 전혀 심은경의 장점을 부각시키지 못한. 그리고 또 뭐 외국 배우가 얼마나 소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시사적인 문제를 토론을 할 수도 없었을 텐데 그런 면에서는 연기는 뭐 나쁘진 않았는데 좀 연기도 아쉽다. 좋고요. 일본어도 짧은 시간에 배웠는데. 연기 정말 괜찮죠. 괜찮아요. 네. 근데 일본도 이 영화 때문에 배운 거예요? 아니요. 한 2년 전부터 일본 진출 염두에 두고 심은경이 생각하고 있었대요. 근데 1년 전에 이 감독을 이제 만나서 이제 제안받고 하게 됐다고. 근데 저는 이제 다른 배우들이 안 돼서 심은경한테 왔다라는 거를 기사를 전에 읽었었는데 그건 아니라고 이번에 기자회견 때 감독이 얘기해서 썰로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얘기해줘야지. 네. 그 심은경 배우가 원래 영어도 엄청 열심히 영어도 하잖아요. 잘하고. 근데 언어적인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연수도 갔다 왔고 일부러 미국에. 외국어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드라마 영화에서 나오는 일본어뿐이 아니라 기자회견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받아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일본어를? 예. 그냥 일본어를 외워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나름대로 저걸 배워서 했군요. 예. 훌륭한 배우입니다. 훌륭한 배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영화에서는 영어 대화도 영어 대화도 꽤 있잖아요. 하죠. 네네네. 영어가 나옵니까? 영화에? 아하. 요시오카. 미국에서 살잖아요. 뉴욕타임스, 영화에서. 뉴욕타임스 기자가 왔죠. 저 일본 기자랑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갑자기 눈동자가 360도로 막 돌아가고 있는 한 분이 계시고요. 어디서 영어가 나왔지, 이러고? 저기 뭐 사실 근데 이렇게 따지면 뉴욕타임스 기자가 굉장히 주목했고, 그다음에 이 뭐 저희가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뒤에서도 다루긴 하겠지만 이 영화는 그 국가가 주도를 해서 그쵸 생화학 실험소를 대학이란 이름으로 만든 다음 인체 실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그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우리나라 생명들을 앗아간 것처럼 사람이나 동물들을 희생시켜서 전쟁 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국방연구소의 문제를 이제 폭로한 것으로 영화에 나오죠.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본을 뒤흔든 최고의 문제작. 가짜 뉴스부터 댓글 조작까지 국가가 감추려 하는 진실은 무엇인가? 네. 아직 뒷면이에요? 뒷면 오늘 많이 남아 있습니다. 풍요롭네요. 찌라남입니다. 풍요로워요. 네. 저희가 사실 인문학 드레싱 코너에서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진짜 원작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이 영화 전체는 이제 국가 주도의 언론 조작과 사건 은폐 그리고 이제 국가의 그런 부도덕함에 대해서 그것을 폭로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어쨌든 죽음을 선택한 사람과 또 그것을 이어서 폭로하려고 했던 그렇죠. 기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우리나라로 치면 동지애가 진한 눈물이 나는 영화는 아니지만 네. 그 시대별로 그러니까 지역별로 자기들만의 최선을 다하는 거 자기의 어떤 주어진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끝에 가면 또 역시 국가냐 가족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개인으로 오고. 하나 더 이게 PD 분이 네. 가와무라 미츠노부라고 이제 여기 PD인데 아까 뭐 의미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걸 모티브 잡고 시나리오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감독을 이 후지 이 사람한테 손을 내밀었던 건데 이 후지가 오히려 한 2번 정도 거절을 했대요. 근데 왜 이 PD가 이 감독한테 계속 손을 내밀었냐면은 그 2세대들이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었다고 합니다. 예. 젊은 감독이. 지금 젊은 세대 한 30대, 32살, 33살 그 밑이나 요런 나이에서는 이런 정치에 너무 무관심하고 예, 그런 것들을 모른다는 것가 이제 좀 안타까워서 일부러 이제 후지 감독한테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사실 일본에서는 그렇죠. 그런 게 좀 그렇죠. 네. 이 근데 영화의 좀 의미가 가짜뉴스나 댓글 조작 같은 게 일본의 문제기도 하지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한국 사회와도 오버랩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뭐 가짜뉴스 댓글 조작뿐만 아니라 국정원 뭐 이 한국의 이 언론 환경이나 사회 환경을 보면 말씀하신 국정원도 있고 또 최근에 악성 댓글 같은 것들 조국 예. 사건 관련해서 그렇죠. 언론에 기레기의 대한 문제도 성찰이 사실 나오고 문제가 다양한 많았죠. 방면에 대해서 투사를 하고 있죠, 영화가. 그 장면 되게 특이하지 않아요? 저는 일부러 그렇게 묘사했나 싶었는데 그 댓글 쓰는 그 이상한 기사 막 쓰는 그 신문사 내부의 사무실 분위기가 그게 신문사 같지 않고, 그러니까 요시오카네 저쪽 시문경 동교신문은 그냥 평범한 신문사 같은데 이쪽 스기야라가 일하는 그 국정 아니, 내정 거기는 신문사가 아니죠. 조사실, 조사실. 조정원이죠. 예. 거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근데 기사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일종의. 댓글을 다는 거죠. 조작을 해야지 조작을. 그래서 댓글. 분위기가 되게 묘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댓글 알바들이죠. 나이 많은 공무원들을 사람, 시켜서 댓글을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막 젊은 사람까지 쭉 앉아가지고 기계적으로 입력하고 누가 뭐 국가에 좀 저항하면은 제 사생활 폭로해버리고 그다음에 폭로도 팩트가 아니고 일단 가짜 의혹을 던진 다음 그게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 걔가 죽든 말든 뭐 이런 식의 폭로. 우리나라하고 진짜 비슷하죠. 비슷해요. 네, 우리나라는 기업이 신문사가 그런 것들을 앞서고 있다면 거기는 국가에서 또 아주 체계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을 건데 모르고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예전에 현실적인 지금의 ING로 영화를 만들었다. 이 점이 이제 되게 비슷하게 느껴져요. 거기 그러면 그 감독이 블랙리스트에 올랐겠네요. 올랐대요. 그죠? 네. 우리도 이미 블랙리스트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었겠네요. 그 영화 초반에 어떤 여성이 나와서 이제 고위공직자의 그러한 성폭행을 폭로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댓글 조작을 통해서 그 여성을 이제 꽃뱀으로 몰아세우는 그걸 보면서 저는 안땡땡 사건이 약간 생각이 났어요. 아유, 뭘 굳이 이렇게 네. 실명이 아닌 걸 이렇게 실명인데. 네, 좀 그랬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네네. 근데 일본은 미투 기사 같은 경우는 더 열악하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 미투 기사를 고발하고 이걸 또 이 기자가 파헤친 기자가 바로 이 모치치 이 여기자가. 이 여기자가. 네. 대단하네. 대단한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아버지가 기자였을까요? 기자. 모치츠기도. 기자 쪽이었나? 그게 좀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웬만한 그러니까 평범하게 일본에서 자랐으면 그런 의식 갖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런 문기를 봐가지고 혹시 그랬는데 그건 확인해봐야 되고. 이쯤에서 찌라시 한번 나올 때 됐는데 어디 몽환적인 역주행, 기립박수, 언론 극찬, 일본을 뒤흔들다. 지금 우리 모두가 원하는 참 언론, 올바른 저널리즘, 가짜뉴스, 여론조작, 민간사찰, 국가가 숨긴 충격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집요한 취재. 어쨌든 이게 사실은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이 찌라시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영화관에서는 자세히 봐도 안 보였던 것이
생각해보니까 예. 그 조사실의 풍경이 되게 사실은 우리가.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풀꽃,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자세히 오래 보아야 봐야지. 사랑스럽다. 그 장면을 좀 더 자세히 볼 걸 그랬어요. 그럼 자세히 봐야 되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여기는 진짜 네. 그 이름이 뭐였죠? 우리나라 국정원 같은 그런 내부 내각 정보조사실. 네, 정보조사실. 내각 정보조사실. 그 실명인 거죠? 네. 그럼 그런 게 네. 있겠죠. 내각 국정원 뭐 이런 내각 것처럼. 정보조사실의 풍경이 총리 산하에. 되게 굉장히 되게 어둡고 희한하게 나오죠. 네. 전반적으로 영화의 색깔도 좀 어두워요. 조명을 맞아요. 일부러 밝게 일부러 쓰지 한 것 같아. 않아서 전체적으로 질감이 어둡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요시오카 기자가 뭔가 그 돌아가신 분 누굽니까? 칸자키. 간자키. 켄타키 프라이드. 저기요. 배가 고프군요. 저기요. 저기 손도 떠시는 것 같은데. 배가 고파. 칸자키 방에 들어가서 그 서류를 찾아내잖아요. 네. 그 뭐죠? 더그웨이 사건, 네. 양의 떼죽음 사건의 책을 책. 찾아내면서 네. 그때 이제 빛이 쫙 비친단 말이야. 아, 그- 그러네요. 오, 예. 영화에 네. 기법이 있었네. 조명을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아. 근데 오.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전체적으로 어두워요. 어두워요. 영화가 그레이 톤이에요. 어두운. 곧 비가 올 것 같고 네, 되게 네, 네. 질감도 암울하고 어둡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오래되니까 좀 힘들지 우리가. 그래서 보기에. 그 뉴욕타임즈 기자도 못 찾으시고 그게.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이 영화는 언론 지금 우리나라랑 대비를 해보면 영화 메이킹의 기술은 다르지만 그 언론을 어떻게 조작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민간이나 개인을 국가 권력이 어떻게 공격하고 이거 프레임을 바꿔서 그 사람을 모욕하고 그다음에 자신들의 말도 안 되는 정당성을 주장하는지 이거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한 번쯤 보시는 것도 좋고 또 아베에 대해서 저희가 주전장에서 뜨겁게 비판을 했듯이 이거는 주전장은 미국에 사는 일본계 미국인이고 이 그렇죠. 사람은 일본 안에서 네. 나고 자라면서 자기 시대를 이제 고민하는 사람이니까 또 다른 시각으로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아쉬운 게 주전장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이제 독립영화관 쪽에서 이제 상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2만 명 정도를 찍었었거든요. 그때 마지막에 확인했을 때가 2만 명 넘었었는데 넘었군요. 오히려 더 많았네. 그렇죠. 더 많이 근데 찍었죠.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 롯데라든지 메가박스라든지 이런 몇 군데 했죠. 상업영화관에서도 많이 상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만 명이- 이 시점에 9,134명. 아직 만 명이 안 아직 됐습니다. 10,000명이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10,000명 넘겨줍시다 우리. 네, 그럴까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힘을 얘기하면 내보시죠. 10,000명이 네. 넘어가나요? 9,100명. 아니 그냥 900명. 일본 영화라는 것 때문에 지금 안 보는 것도 그래.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저희가 주전장을 저희 브런치에다가 그때 일본의 정체를 밝힌 영화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도 신문 기자도 사실 지금 찌라시에 나와 있는 이런 이제 언론 저널리즘 이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아베를 겨냥한 영화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는 것이 원래 마켓 포인트에 있었어야 되는 거죠. 아베의 속살을 보여주는 영화. 이렇게 되면 에로 영화라고 하는 건가? 그죠? 아, 네. 그 아베가 벗어야 되는 건데 아베를 홀딱 벗기는 영화. 홀딱쇼 농염주의 분명 이인들이 난리가 날 것 배 같습니다. 아파. 아베. 아 어떡해. 배 아파. 아 늘었어. 이거 진짜 농염합니다. 나 갑자기 왜 배가 아프지?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일부? 아베 하이킥을 사실 차려고 하다가 살짝 옆발로 샜지만 그래도 의미 있고 진정성 있는 영화 신문기자 우리나라 배우 심은경이 나왔고요. 저희의 이야기는 투비오와 나투비 2부에서 이어집니다. 국내 최연소 흥행킨 심은경의 컴백. 써니 수상한 그녀. 믿고 보는 심은경. 진실을 찾는 열혈 기자로 변신. 신문 기자.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난 무비 플러스. Administrativo,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Ontem, soldados israelenses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 나는 진실을 알려야 하는 기자예요.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을 충격적인 익명의 제보, 고위 관료의 석연치 않은 자살과 이를 둘러싼 가짜 뉴스, 쏟아지는 가짜 속에서 단 하나의 진실을 찾기 위한 취재가 시작된다. 신문 기자. 무슨 스릴러 영화입니까? 아니, 서스펜스. 왜 이러고 있어? 트랜스 심은경. 나는 진실을 알려야 하는 기자예요가 이게 영화 속 심은경 멘트인데 나는 진실을 알려야 하는 기자예요. 그렇게 했어야죠. 그렇게 했어야죠. 나는 진실을 알려야 하는 기자예요. 아, 여기 저기 경찰 없어? 이 무슨 영화의 장르가 바뀌는 것 같아. 경찰은 112. 아, 배 아파. 아, 배 아파. 아베 또 온다. 아베가 아픈 거죠? 지금 아베가 아프네. 아베 아파. 이런 트랜스한 목소리. 아베가 배가 아플 만하네. 기자로서 진실을 전달하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지. 기자로서 진실을 전달하고 싶어요. 사회부 기자 요시오카 심은경. 아, 배 아파. 아, 아베가 아프네. 아베가 아파. 이거 정말 새로운 발견인데요. 제가 보니까 아베 아파? 그 어제 혹시 그거 보셨어요? 저기 뭐지? 그 요즘에 김태호 PD가 새로 하고 있는 신서유기. 놀면 뭐하니? 아. 저기요. 신서유기는 나영석 PD. 놀머. 놀면 뭐하니에서 그 유재석이 유플래시 프로젝트를 해요. 드러머에 도전하는데 네네. 그 어제 그러니까 토요일 방송에 유플래시 마지막 곡으로 신해철의 나와 아버지라는 노래를 도전했어요. 아, 오늘이 신해철 20주기. 우리 지금 녹음하고 있는 날. 5주기. 예. 네, 5주기 됐습니다. 20년 전에 그날 5주기.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 신해철이 자기 아이가 태어날 때쯤 자기 아버지와 자기와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이제 자기 어릴 때 모습으로 아빠는 늙어가고 자기가 나이가 들면서 아빠 얼굴이 되는 신해철의 그 시적인 가사를 이승환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스탄의 하현우 이런 분들이 편곡을 해서 참여했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신해철이 살아있을 때 지금 이렇게 그 꼼꼼이가 한 것처럼 그 디지털 초반에 혼자서 모든 파트를 불러가지고 합쳐가지고 녹음을 한 적이 있었어요. 모든 파트를 혼자 다 불러가지고 합친 거예요. 지금은 그게 흔한 형태인데 그래가지고 막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되게 좀 뭐랄까 그립기도 하고 우리도 이제 그 선구적이었네. 남녀 라디오 드라마 이런 게 많잖아요. 지금 꼼꼼히 간 것처럼 한 사람이 한 3, 4역 하잖아요. 할머니, 아줌마, 아저씨, 총각 뭐 해가지고 4개씩 하니까 앞으로 찌라시 읽으실 때는 성별을 조금 왔다 갔다 하시고. 아니 그런데 시간을 좀 텀을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중간에 너무 빨리 들이닥치면 힘들어요. 어머 별들의 고향. 아저씨, 오빠 뭐 이런 아저씨, 우리 엄마 어디 갔어? 백막골 뭐 이런 거 아니야? 아니 갑자기 사랑방송님과 어머니. 난 청순한 경화를 생각했는데 사랑방송. 아저씨 계란 먹으러. 아유, 저 가고 싶어요. 왜 계속 저를 보고 하시는 거죠? 제가 만만해서 그런가요? 아니 아저씨라서. 아저씨. 아니 뭘 낯설잖아. 아저씨. 이거 좋은 것 같습니다. 1인 목소리를 좀 던져하시면서. 아, 그럼 제가 내일부터 그 연습? 성우학원에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우학원에. 네. 어디 잘 될 것 같습니까? 네, 잘 될 것 같습니다. 1인 면역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가 라디오 드라마 섭외를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아우, 꾸꾸이님만 들어오겠네. 내가 이렇게 들어가면 시끄럽다. 빨리 해. 나는 진실을 알려야 하는 기자예요. 내가 조선의 국모다. 이런 거 비슷한데. 아니, 찌라시에 할당하는 분량이 너무 많지 않아요? 아니 내가 조선의 국모라서 뭐야? 아니 그런 톤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그런 톤이랑 비슷한데 여자 톤으로 하니까 또 남자가 돼 있고. 이게 그 유명한 트랜스 아이덴티티인가 봐요. 정체성 전환 문제 여기 나오죠. 중요합니다. 네. 왜 그 쉬기하라가 중간에 그 한마디 하죠. 나는 국가 공무원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거든요.
내가 앞으로 변할 것이냐 변하지 않을 것이냐 를 정체성은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지금까지의 그 선언이에요. 지금까지의 나는 국가 공무원이었다. 그 약간 중국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중국. 그때 중국 영화 한참 저희가 녹음할 때도 중국에도 약간 비슷한 거 있지 않나요? 중국은 망하지 않는다. 뭐 이런 그런 거 약간 중국 이제, 분왕왕. 그건 네. 항일 영화에서 나온 거고. 되게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국가라는 것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로도 절대 무너지지 않고 정체성은 변할 수 없다라는 아주 보수적인 국가관. 그 나쁜 사람. 타다 실장님? 아니, 타다 실장이 그런. 타다 실장님 나쁜 사람이 타다예요? 이름이 타다입니다. 저 타다 좋아하는데. 저도 그것 때문에 이름을 외웠어요. 그렇구나. 타다 괜찮아요. 오늘 비싼데. 이름들이 다 그러네. 근데 좀 비싸. 내가 비싸요. 꼭 정보조사실 타다 실장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 국가에는 민주주의의 외형만 형태만 있으면 된다. 네. 결국에는 일본도 민주주의라는 그러한 양피를 쓴 어떻게 양피? 보면, 탈을 쓴. 탈을 쓴 양의 탈을 쓴. 양의 탈을 쓴 그러한 전체주의 사회에 가깝죠. 예. 그래서 나는 그 카메라가 타다 실장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타다 실장의 얼굴을 크게 비추거든. 네네. 그걸 딱 보면서 그 순간에 뭐가 떠올랐냐면 저것이 국가의 얼굴이구나. 그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굉장히 이미지로서 성공한 장면을 하나 꼽으라면 뭐 여러 가지 장면이 있지만 그 복도에 막 발 뛰어가고 이런 것보다 오히려 그 타다 실장의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전체 화면을 꽉 채우는 방식으로 굉장히 이렇게 음흉하고 악독하게 그 얼굴을 보여주는 장면. 뭔가 이렇게 그림자가 짙게 들어져 있으면서 음모가 안에 들어있다라고 그렇죠. 네. 하는 거를 보여주는 그 장면이 국가의 얼굴이다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네. 네가 누구든. 지금 우리 나투비 하는 거예요? 네. 투비 나투비. 이거 하는 투비 거예요? 나투비 하고 제가 있나 봐요. 타다 실장 데려왔는데 나투비로 도대체 네. 남의 막 분량 이렇게 섞여, 다 막. 아니 남의 분량 이렇게 다 가져가고 본인들도 어떻게 하시고 원래 우리는 불량했어. 상태 불량. 소개를 또 안 했어요. 기억을 뭐 네네. 우리 네. 이거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뭐 잘 아시겠죠. 네네 그러면은 소개 띄워놓고 속에 띄워놓고. 지금 나와 있는 이 타다 실장 예. 타다 실장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타다가 아베이기도 하고 타다가 그죠 일본 일본이기도 회의이기도 하면서 하고. 타다가 사무라이기도 하고 이렇게 된 거죠. 국가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절대 바뀌지 않고 그다음에 타다가 꼭 아니어도 그게 누구여도 그 자리에 항상 있어서 그렇게 나라를 지키는 그런 이제 목숨을 걸고 타인의 희생을 그냥 짓밟는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 설국열차의 시스템처럼 그냥 계속 돌아가는 거야. 걔가 스기하라가 됐든 타다가 됐든 스기하라의 누구가 됐든 자살을 하든 뭐를 하든 사람이 죽든 살든 돌리는 거지. 돌리는 거. 그래서 그런 시스템의 얼굴. 국가라는 시스템. 근데 요즘에 우리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국가란 무엇인가잖아요. 다민족 국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그 디지털 안에서도 그렇고 오프라인에서도 지금 최근에 영국으로 그저 냉동 트럭 안을 타고서 이동하던 아시안들이 지금 39명. 중국인 그죠? 밝혀졌죠. 네. 그 베트남인도 지금 있어요. 네네. 있다라는 지금 베트남인도 수사 일부 중이죠. 있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냉동 창고에다가 사람을 실어가지고 가는 것도 가슴이 아프지만 그럴 만큼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나오고 자란 곳에서 계속 뭐 뿌리 깊게 죽도록 사는 것만은 아닌데 그렇죠. 그렇다면 국가의 정체성을 어디다 둬야 될 거냐? 거기에 사람들이 무조건 다 맞추고 그 법에 맞지 않으면 뭐 머리를 자르든 다리를 잘라서 그 나라에 맞춰가지고 그 희생을 감수하게 만드는 것이 국가냐. 그렇게 존재해야 되는 것이 원래 국가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들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타다가 엄청 강조하고 있는 국가. 이건 국가가 하는 일이고 국가를 위한 일이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마지막에도 그 사람이 그러니까는 자살하기 전에 국가와 가족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결국 참 딜레마도 아닌 뭔가 사람을 되게 이상하게 몰아가는 네가 가족을 위해서 국가를 버릴 거니 뭐 이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논리에 빠지게 만드는 당연히 국가가 개인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건데 개인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고 그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파기하고 자신의 삶을 버린다는 게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때 딱 내가 인문학 드레싱을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3부로 네네네. 넘겨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는 언제나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네. 오늘 역설적으로 옷을 맞춰 입고 왔는데 What a great root. 어. 얼마나
위대한 뿌리. 뿌리인가. 아. 이런 옷을 지금 4명이 같이 입었는데 색깔은요? 색깔이 핑크예요. 이거를 좀 사진을 찍어가지고 아, 우리가 그럼요. 네, 서비스 로고를 해드릴게요. 활용해야 되겠네. 게시판에 한 장 올릴까요? 올리는 아, 건데. 그러고 근데 보니까. 얼굴은 안 나와야 되는데. 네네. 얼굴은 그럼 가려드리겠습니다. 목 잘린 네. 사진으로. 목 잘. 아유 그럼 무서운 말씀 하지 아, 마세요. 왜? 무서워라. 국가랑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 네. 루트라는 게 있군요, 티셔츠에. 네. 좋은 의미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그 타다 실장이 죽이도록 미웠어요. 나투비. 네, 정말 나투비로. 네, 나투비로 저런 사람이 늘 있었고. 네. 우리 주변에 많은 피해가 저런 사람들 때문에 선택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겠구나. 우리는 모르는 상관에서. 저 옛날 학살도 그렇고. 언제나 그럼 있는. 그와 반대로 투비는 저기네요. 타다와의 반대로 나왔던 저는 이제 칸자키 돌아가신 분. 예, 자살한. 예. 그 자살한 거죠? 자살 타살 네네, 같은 자살이죠. 네네. 타살 사실은. 같은 그죠? 자살이죠. 사회적인. 몰려서 네. 사회적으로 음. 그 저기 스기야라 주인공한테 둘이 대화할 때 던지는 말이 있죠. 넌 나처럼 되지 마. 뭐 이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남고. 근데 이게 죽지 않았으면 이 스기야라한테는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모티브는 아니었을 거니까 죽게끔은 했을 것 같은데 그냥 이 칸자키가 살아 있어서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서 또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투비였으면 하는 바람에 투비 더 죽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칸자키를 들고 왔고 사실 칸자키가 숨어 있는 게 맨 처음에 익명의 제보로 신문사로 보내는 게 맞아. 칸자키 맞죠? 칸자키죠. 맞습니다. 예. 네. 양그림이 왔잖아요. 양그림. 양그림이 나왔죠. 음. 그 대학 부지 관련 조사 보고서를 그 여자 주인공 심은경이 있는 그 신문사로 보냈었죠. 근데 그 첫 페이지가 이제 양 사진이 나오죠. 네. 나중에 그 죽은 칸자키의 방에서 똑같은 양 사진이 발견이 맞아. 되고 책 한 권이 발견이 되죠. 칸자키가 그린 그 딸을 아이를 위해서 그렸던 그쵸, 그림에는 맞아. 양의 눈이 까매. 그냥 이렇게 예쁘게 그려져 있는데 예쁘게. 웃는 네. 눈이었어. 웃는 눈. 이 자료에 보내진 양 그림은 맞아. 선글라스를 네. 끼고 있는 것처럼 아주 새까맣게 저는 병이 양의 든 눈이 거라고 그려져 눈이 있어요. 먼 양. 눈이 뭐냐? 눈이 먼 양. 맞아, 맞아. 그 독가스를 마신 양. 독가스를 마신 양. 그 책 한 권이 같이 발견되잖아요. 더그웨이 관련한. 더그웨이 관련된 책을 봤을 때 그 남녀 주인공이 바로 더그웨이 사건을 알아차리는데 더그웨이 사건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바 있으신가요? 저는 이번에 처음 저도 봤어요. 그랬어요. 이번에 영화보다. 나도. 네, 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그걸 좀 말씀드리자면 왜 내가 이 사건을 몰랐을까? 제가 태어나기 한 30년 전에 일어난 아니, 네가 모르는 거 많아. 우리도 몰랐어. 2019년에 일어난 일을 모두 다 압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네, 있습니까?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1968년에 우리 미국 다 몰라. 미국에서 일어난 아유, 사건인데요. 60년대라니. 유타주라는 곳이 있죠. 유타주에 더그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더그웨이가 지명입니다. 네, 더그웨이가 지명인데 이 지역에 이제 목장이 있었나 봐요. 양떼 목장 같은 게 있어서 양이 한 수천 마리 내지는 수만 마리까지 이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3월 14일에 첫 번째 이 양이 죽는 걸 시작으로 해서 며칠 만에 양이 6천 마리가 죽습니다. 떼사합니다. 6천 마리나? 예, 3천 마리 죽었다가 나중에는 6천 마리까지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양에 대해서 이제 국가주 같은 데서 나와서 양의 시신을 해부했는데 거기 안에서 VX라는 그러니까 신경가스가 이제 물질이 발견이 됩니다. 신경가스. 굉장히 이제 이 독극물이죠, 독극물. 신경 쓰이게 하는 가스죠. 네. 예, 잘 쏙쏙 들어오네, 귀에. 그러니까, 쏙쏙 들어와요. 네, 예. 외워지네. 그러니까 신경가스를 좀 더 이렇게 우리 뭐라 그럴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김정남 피살될 때, 네. 김정남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될 때 공항에서. 네. 사용됐던 게 이제 이 VX 신경가스입니다. 신경가스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즘 신경가스가 뭐 다시 좀 한때 회자되고 그랬었는데 그 양들의 몸에서 그게 발견된 겁니다. 근데 이 더그웨이라는 지역에 더그웨이 연구소라고 미국 정부에서 미국 군대에서 생화학 무기를 연구하는 그러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탄저균이라든지 VX라든지 이거를 연구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심을 산 거죠. 혹시 여기서 이제 유출된 게 아닌가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는 부정했지만 나중에 이게 양의 시신에서 이런 게 검출이 되다 보니까 자백을 한 거죠. 양들이 떼사하기 하루 전인 3월 13일에 해당 지역에 어떠한 특정한 지역에 그 VX를 이제 살포를 했는데 약간 실험 살포죠. 근데 그게 싣고 가는 도중에 양떼들한테 이제 까지 이제 살포가 된 바람에 그렇게 양들이 떼사하는 사건, 더그웨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벌받았나요? 처벌이야 쉽지 않겠죠. 그거 신경 쓰이네. 국가가 한 일이잖아요. 그럼요. 국가가 한 일이죠. 국가가 한 일은 증명 자체가 사실 어렵죠. 그래서 그 당시 대통령이 닉슨 대통령이었거든요. 68년이니까. 네네네. 그렇죠. 닉슨 대통령이 나와서 대국민 담화 같은 걸 사과 비슷하게 좀 했는데 이듬해 닉슨 대통령이 모든 화학무기 실험을 이제부터 금지하겠다. 물론 이러한 선포나 이러한 선포는 실천되지가 않았죠. 지금도 한국도 문제가 되겠지만 오산기지라든지 뭐 그쵸. 평택기지 같은 데서 탄저균이 유입되고 그런 것 때문에 한때 논란이 됐었잖아요. 근데 닉슨 대통령이 나와서 그러한 선언을 했었고요. 1970년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창 베트남 전쟁을 치르고 있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반전운동과 그리고 환경운동이 이 더그웨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촉발된 그러한 시기입니다. 네. 네. 조사를 아주 그냥 철저하게 잘해 오셨네요. 태어나기도 전인데. 그러니까. 네.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강정마을이라든지 이런 해군기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제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제가 예. 제주에 일이 있어서 갔다 왔거든요. 네. 그래서 제주 A를 먹었어요. 제주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제주 A를 먹었어요. 제주 A1이죠. A1. 요즘에 또 제주도가 뭐가 문제냐면 동물원을 지으려 그래, 대기업이. 제주도에다가. 그래서 지금 그 동물원, 그 얘기도 언제 한번 우리가 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되는데, 진짜. 지금 그 제주의 아름다운 마을을 또 동물원이라는 이름으로 뺏어가려고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청원이 시작됐을 거예요, 이미. 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좀 신경을 쓰고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참 동물원이 어느 시대 때 얘긴데 동물원을 이야기하고 해군기지가 얼마나 그 해악이 많은데 여전히 그 성찰 없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게 그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나투비예요. 다 끝났어요. 아니 이렇게 저요? 나투비. 이제 아니 제 여기 자꾸 차례겠죠? 매달리면서 얘기하세요. 아직 안한 거잖아요. 이렇게 봐. 저 차례겠죠? 네, 기자로서 여기서 투비니까. 진실을 전달하고 싶어요. 잠깐 트랜스된 거예요. 예. 자꾸 이렇게 터치를 하는 것 같아서. 네, 저는 투비입니다. 제가 살리고 싶은 사람은 신문사 이름을 계속 까먹어요. 도쿄신문이었나요? 도쿄신문사. 도쿄가 아니라 도도. 이 영화에서는 영화에서는 도쿄인데 도쿄. 실제로는 도쿄신문사입니다. 예. 그 진짜 배경 도쿄신문을 했어요. 동도. 예, 동도. 예, 동도신문사 심은경의 상사되는 사람. 요시오카 상사. 예, 부장님. 편집장. 편집장님. 이렇게 편집장 나오죠. 요즘 말로 치면 굉장히 츤데레더라고요. 츤데레.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외압이 들어온다. 나 또 전화 받았다. 이걸 굉장히 어필을 하는데 심은경한테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게 이제 첫 페이지에 실릴 수 있도록 이제 대문짝만하게 실릴 수 있도록 결정한 사람도 그 편집장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피드백을 주더라고요. 빨간 펜으로 이쪽 부분 좀 수정하라. 여기에 전문가 코멘트 넣어라. 이랑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굉장히 따뜻했어요, 저는. 네. 우리나라 영화 같으면은 이 사람이 이제 그 세 명이 모이지 않습니까? 호텔 방에 스기하라고 요시오카 기자하고 이 부장님하고 세 명이 만나서 이걸 이제 딱 전달하잖아요. 팩트를. 네네. 그때 이제 전화가 울리죠. 이 부장의 전화가 울리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부장이 전화를 받고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끊어요. 근데 우리나라 영화면은 여기서 한번 더 꼬죠. 그래서 이 부장이 이제 다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 그러고 나가가지고는 이제 권력의 핵심하고 그렇죠. 이걸 가지고 다시 거래를 하겠지. 예? 그래서 이제 그 나쁜 캐릭터로 그려질 텐데 마치 부하한테는 자기가 자기를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또 자기가 챙길 거는 챙기는 그런 인물일 텐데
일본이라 아주 좀 순수하게 네, 갔어요. 네. 그래서 나는 이제 제가 오늘 투비를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투비? 살리고 싶은 캐릭터. 네. 실제로 배우가 한 번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는 요시오카 기자의 아버지 자살했다고 알려진 역시 요시오카 기자죠. 그 혈세를 국민의 세금을 엉뚱한 데다가 쓰고 있다 정부가라고 하는 거를 그 기사를 이제 냈는데 그게 오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게 부끄러워서 이제 자살했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 타다 실장이 중간에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요시오카 기자가 자살한 사건을 두고 그거 처리하느라고 힘들었어 뭐 애먹었어 이런 식의 대사를 하는 데가 나와요. 네네. 그걸 봤을 때 저는 이 요시오카 기자가 자살한 것이 아니다. 아마 타살당했을 것이다. 국가정보기구에 의해서 특히 이 타다 실장이 그 사건을 진두지휘하면서 처리했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타살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쵸. 그래서 이 정의를 밝히려고 했던 이 요시오카 기자의 아버지 요시오카 기자를 저는 투비 살려주고 싶다. 그래서 제가 영화를 보면서 참 기자들이 여러 종류가 있구나. 그래서 기자의 종류를 제가 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몇 가지나 이건 되나요? 우리 신문 기자 아닙니까? 이 영화가. 예. 그죠? 요 멘트를 좀 앞에다가 이렇게 따가지고 앞에 좀 이렇게 넣어주면 안 되나? 아무튼 네. 신문 기자는 네 종류가 아무튼 있습니다. 신문 기자. 네 종류가 있습니다. 이 네 종류의 분류할 때 늘 뭐가 필요합니까? 기준이 필요하지. 역시 훌륭하다. 누구 아들인지 아주 훌륭해. 분류에는 늘 기준이 필요해요. 자, 기준이 있는데 뭐에 대한 기준이냐면 권력과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네 종류의 기자가 있다. 네 종류. 자, 신문 기자들은 첫째, 잘 알아서 기자. 그래서 잘 기자. 잘 기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 사람들은 권력만 나타나면 이거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기는 거예요. 잘 기겠습니다. 잘 기겠습니다. 잘 기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렇게 대놓고 하기가 좀 그래. 그러니까 안 기는 척하면서 기자. 그래서 안 기자. 응? 안 기자가 있어요. 잘 기자, 안 기자. 네. 안 기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요거보다 조금 더 약간 양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개겨, 막.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여. 개기면서 기자. 개기자. 세 번째 기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기자가 결국 이 요시오카 기자 같은 스타일인데, 끝까지 즐기게 파헤치자. 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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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래서 이렇게 기자의 종류를 이 신문 기자라는 영화를 보면서 잘 기자, 안 기자, 개기자, 즐기자. 즐기자. 즐기게 파헤치자. 요거 조금 유형이 다르죠. 위에 세 명이랑. 질감이 다르네. 즐기자. 그래서 결국은 이 즐기자들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기자들이 아닌가. 그죠. 우리 사회를 맑고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기자들이 아닌가. 네. 잘 기자, 안 기자, 개 기자 다 기레기들이고. 다 기레기고. 기레기에 속하는 부류고 진정한 신문 기자는 결국 즐기자. 즐기자. 질이 아니야, 즐기자야. 질경이. 즐게. 질경이. 즐기게. 끈질기게. 즐기자. 투비. 즐기자였구나. 난 왜 발음이 즐기게. 어디 가서 국문학도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아니요, 거야. 발음이 좀 질인지. 그렇죠. 아니, 끈질기게. 즐기자. 질경이처럼. 저는 즐기게. 뭘 즐겨, 즐기는. 즐기긴 지금 저널리즘에 즐기는 게 어딨어. 즐기게 파헤치자. 즐기자. 이렇게 넷으로 한번 제가 대단한데요? 신문 기자를 나눠봤습니다. 아니 한 번만 앞으로 석 달 열흘은 출연 안 해도 되겠다. 아니 어디서 주워온 걸 가지고 석 달을 버텨. 이걸 만든다고 나 어제 밤새 고민했어. 아니 근데 그 신문 기자의 종류 네 종류. 투비가 그 질기자인데 그 질기자의 원칙이 되는 그 심은경 아버지의 문구가 그 걔 방에 붙어 있잖아요. 항상 스스로를 믿고 의심해라. 언제나. 저는 그 문구가 되게 와닿더라고요. 스스로를 믿으면서 언제나 의심해라. 내가 아는 것이 진짠지 전부인지. 저는 그 문구가 되게 와닿더라고요. 한 두어 번 나오잖아요. 영화에서. 아버지의 문구였죠.
그래서 급격하게 투비. 에너지가 그냥 당이 훅 떨어지네. 투비 즐기자 투비. 끝내더니. 그래서 즐기자. 요시오카 아버지. 아버지 기자, 요시오카 기자. 질기게 가업을 이어가는 2대에 걸쳐서 네네. 기자로서 진실을 전달하고 싶어요. 사회부 기자 요시오카 심은경. 그를 감시한 것도 국가를 위한 일이었습니까? 내각정보실 관료 스기하라. 마츠 작가 토리. 아, 네. 찌라시가 날로 아주 씹어먹는 재미가 있네요. 씹어먹는. 이제 뭐 나 트랜스 이제 막. 얘기는 안 하고 나 이것만 하면 안 될까? 안 돼요. 찌라나무로 아유, 그렇게 하려면은 네, 한 10개 정도 해야지, 역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는. 2페이지 갖고 안 돼. 그러면 찌라시 한 4장 정도 될 때는 그걸로만 가는 걸로 하겠어요. 이렇게 한 장 갖고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기자의 종류는 괜찮습니까? 네. 네 개를 해가지고 우리가 어디다 팔아먹어야 즐기자. 되겠어. 안 아주 기자.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안 기자, 안 기자, 개 기자. 개기자. 개 기자, 질 기자. 맨 앞에가 뭐였지? 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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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자, 기자. 어느 유형입니까? 잘 기자의 시대네요, 지금이. 잘 지금은 기자의 다 시대. 대부분 잘기자. 다 잘 잘기자. 기자. 잘 기자. 그 조금 괜찮으면 이제 안 기자, 안기는 척하면서 기자. 맞아. 개기는 게 없어요, 요즘에는. 개기는 게 없고. 근데 이제 이게 기자가 붙어서 기자의 네 종류지만 어느 사회나 있는 내분류 같은 어느 거야. 조직에나. 어느 그렇죠. 조직에나 있는 네. 조직마다 기자가 있잖아요. 기자라고 이름 붙여진 이름이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네. 기자. 일단 기고. 엉금엉금 기자가 왜 어. 됐는지 알겠네. 권력에 대항해서 그렇다는 거야. 권력 없는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이건 권력에 대한 태도로 나눈 거죠. 권력이 없는 대상들에는 이렇게 나오지도 않아. 그죠. 짓밟자야, 짓밟자. 그러니까 아예 그냥 고려도 안 되는. 그래서 뭐 저희는 지금 2부 투비와 나투비를 말씀드렸고요. 일본을 뒤흔든 최고의 문제작, 가짜 뉴스부터 댓글 조작까지 국가가 감추려 하는 진실은 무엇인가? 신문 기자, 잘 기자, 질 기자. 네, 우리 지금 언론이 엄청 공격받잖아요. 이번에 조국 장관 임명과 그 사태 그 직후 가족 기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지금 뭐 언론의 이번 기사들은 정말 한번 성토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영화가 참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투비와 나투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3부 인문학 드레싱 코너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영화 이야기에 이 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 힘이 너무 빠진 거야. 어디서 오셨어요? 누가 대신해야 돼. 지금 누구세요? 다시 꿍꿍이를 다시 한번 부르시라고요. 합시다. 다시. 다시 갑시다. 요거 다시 갑시다. 찌라시에서 네네. 딴 사람이 튀어나왔어 지금. 지금 꿍꿍이가 돌아와야 되는데 딴 인물이 들어왔어.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 Administrativa,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 일본 언론의 상징 모치즈키 이소코 기자의 화제의 동명저서 원작. 누구도 묻지 않는다면 내가 물을 수밖에 없다. 지금 시대는 진실한 뉴스를 원한다. 신문 기자. 네. 요즘에 학교에서 방언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 조선팔도의 사투리 억양이 아주 다 짬뽕으로 섞인 아 진짜?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런가? 예. 한번 해봐. 어떻게 다른 버전으로. 뭐가 뭐 약간 평안도 느낌도 있고 함경도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다국적이셨어요? 네, 네? 아주. 네. 나는 진실을 알려야 하는 기자예요. 네. 요시오카. 4명이지만 한 6명이 같이 진행하는 걸로. 8명. 네. 소름 돋으신 분들께 양해 부탁드려요. 지금의 우리가 가져야 할 긍지에 대한 영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시대를 비추는 거울과 같은 작품 아사히 신분. 신분. 신분인가요?
아니 일본어로 읽었어요. 일본어로 읽은 거야. 일본어로 읽으면 신분. 소데스까. 신문이 신분인가요? 신분. 네. 신분 기자. 신분 기샤. 신분 기샤. 기샤. 아우, 차이나는 신분 한마디네요. 기샤. 신분 기샤. 쉽네요. 하나 이거 있습니다. 성조 없는 것만 어딥니까? 사람 바보 안 되고. 자, 중국어는 신원记者. 뭐라고? 신원 记者. 찌죠. 네, 신원 아니, 왜 记者. 그게 중국어는 신원이 뉴스라는 뜻이고 네네. 일본어 신분은 그냥 우리나라 말의 신문이랑 신문이란 뜻이고. 그렇죠. 종이신문, 종이신문 페이퍼 같은 거 약간 다른데. 그렇죠. 어떻게 그러면 돼요? 报纸记者. 종이라 붙여야 돼요? 그냥 빠우즈? 기자라고 그냥 합시다. 찌저. 네, 그냥 기자면? 네. 각국의 못 언어를 알아듣- 네. 네. 중국말로는 신문이라고 하면 신문이 아니고 언론이에요, 언론. 뉴스. 뉴스. 네. 뉴스. 뉴스. 신문 기자. 네네. 역시 한글이 제일 명확한 거예요. 아니 한글만 아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겠지. 아, 예, 그럼요. 갑자기 아이, 한글만 설득력이 없음. 한글만 한 게 아유. 없어요. 나는 진실을 알려야 하는 기자예요. 아. 요시오카. 네. 요시오카 아니 왜 이렇게 자주 등장하세요? 아주 너무- 제대로 이번 녹음을 계기로 성우학원에 등록한답니다. 네, 다음 찌라시포터는 여성이 기본적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걸로 5명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이제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 영화 신문 기자 3부를 시작합니다. 저희 3부는 인문학 드레싱 새로운 킬러 콘텐츠로 떠오르고 있는 영화도 보고 공부도 하고 그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뭐 도랑치고 가재 잡고. 네, 마당 쓸고 동전 죽고 일거양득. 네. 일석이조. 일타 쌍피 뭐 일타쌍피. 이런 거. 그게 더. 뻥 먹고 알 먹기. 네. 뭐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원스톤 투 두 버드. 진짜 그런 편 있을걸 영어에? 원스톤 투 버드가. 일거양득. 또 말리기 하는 거야? 참. 더 하면 유치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인문학 드레싱인데 좀 자연스럽게 자기소개 했나요, 근데? 자기소개를 인문학 드레싱 시작하시면서 인문학적으로 하시면서 한번 드레싱을 부어보시죠. 저는 오랜만에 제가 책을 한 권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꿈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언제나 꿈을 꾸고 나서야 꿈을 이룰 수 있다. 꼭 꿈을 꾸어야만 영감이 떠오르는. 네네. 네. 꿈입니다. 신문 기자 보면서 많이 꿈꿨어요. 이 영화가 러닝타임 113분인데. 네, 우리 1부에서도 국가 국민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네네. 이제 여기도 이 찌라시에도 보면 이 영화가 이제 국가의 어떤 비리, 국가는 항상 옳은가? 에 대한 회의와 질문이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왔잖아요. 그럼요. 그러나 국가가 옳지 않을 때도 있다. 라는 걸 많이 경험하고 있죠, 요즘에. 예를 들면 과거사 진상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에서 다시 밝혀지는 국가의 음모, 그리고 국가의 비리, 국가의 범죄, 국가의 폭력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조금 어려운 책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굉장히 감명 깊게 읽은 책입니다. 국민을 그만두는 방법. 이라는 책입니다. 국민을 그만두는 방법. 부제가 붙어 있는데 국가 이데올로기로서의 민족과 문화라는 책이고요. 일본 학자가 지었어요. 이제 니시카와 나가오라고 하는 교수신데 교토 대학에서 오랫동안 비교 문화론을 가르치셨고 지금은 이제 리츠메이칸 대학 인명관 대학이라고 하죠. 리스메이칸 대학의 명예교수로 있다고 해요. 1934년생인데 그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 태어났습니다. 평안북도에서 태어났고 연구 분야가 주로 이렇게 국가, 민족, 그다음에 국민, 글로벌리즘, 다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쭉 해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그 저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이 몇 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국민을 그만두는 방법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국민이라는 글자, 이름, 이 용어를 누가 만들어냈냐 도대체. 그리고 이 국민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위력을 갖게 됐느냐. 근대 이후에 이거를 이제 쭉 밝히면서 우리가 왜 꼭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야 되느냐. 국민이라는 이름이 우리를 국민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국민이라는 말이 생겨나면서 우리를 국민으로 올가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대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허상들 이런 것들을 이제 파헤친 그런 책이에요. 두껍지 않아요. 굉장히 전문저서지만 얇으면서도 깊이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가 이데올로기를 이제 스스로 강화하면서 국가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 국가와 자기 자신을 한 몸으로 인식하게 되는 과정. 국가가 나고 내가 곧 국가고 이게 사실 이제 동양 사상에도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뭐 이런 유가적 이념들이 있어 왔잖아요. 이제 이것이 근대화하면서 어떻게 더 이렇게 교묘한 방식으로 국민들을 올가매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해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구시대의 개막, 국민문화라는 성역, 뭐 그다음에 문명과 문화라는 말의 탄생과 관념의 변용, 뭐 일본에서의 문명과 문화, 전후로 넘겨진 국민 문화론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상당히 그 시사점이 많은 책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이 책을 읽고 아주 많은 도움이 됐어요. 네, 국민을 그만두는 방법. 네. 요즘에 저도 혐오 관련 글을 미국 쪽 저서들 읽으면 문화연구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다민족을 구성하려면 가장 먼저 비판해야 되는 그 개념이 국가 개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국가와 민족의 충돌을 할 때, 그리고 이제 민족과 시민 뭐 이런 것 개념이 이제 충돌을 할 때 과연 이 국가가 인정하는 그 국민의 어떤 범위라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그들에게 권리를 줄 수 있고 없고를 누가 선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나 법이 규정하는 개인의 정체성이 과연 그 개인의 진정한 정체성을 배려한 것이냐. 이제 그런 문제에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문제가 많죠. 우리는 단일 민족 신화가 오랫동안 있었고, 지금 이미 다민족이고 다문화가 200만이 넘었잖아요. 이주민들이. 그런데 이제는 선주민, 이주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네네, 요새는 선주민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먼저 살고 있었다는 거지. 여기에. 선주민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이렇게 안 부르거든요. 네. 선주민과 이주민이 동시에 살려면 사실은 이 영토의 원래 주권 개념 자체가 다시 한번 생각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어떻게 살아가서 유지하고 공존할 수 있는지는 사실은 선주민과 이주민이 동등한 관점에서 다시 재검토돼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혐오라든지 이주민 연구에서 제가 최근에 좀 인상 깊게 본 개념은 이제 호명되지 않을 권리.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어떤 분류에 넣고 내가 거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호명되지 않고 내가 분류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도 민주주의 이념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 무조건 어딘가 속해야 되고 어떻게 호명되어야 하고 거기에 권리의 의무를 나의 의견과 관계없이 다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은 사실 그 호명되지 않은 권리를 얘기하는 것이 이제 대부분은 권력이나 이런 힘이 있는 기득권이나 이제 선주민 중심의 모든 게 있기 때문에 호명이라는 것이 결국 권력의 이제 대칭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나 시스템 안에서 분류하고 뭐 그 안에서 뭐 지원하고 이런 건 다 가능하지만 이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요즘에 뭐 이제 성소수자 문제라든지 이주민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을 무조건 어딘가 넣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일단 그들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시각에 대한 법안에 대한 이제 이런 이제 차별금지법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저는 예를 들어서 어디에 사는 누구이며 어디 시민이고 어느 국가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벗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렇게 따져보면.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를 너무 앞세우면 결코 공존할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고, 지금 쿠르드족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민족과 국가 개념을 우리는 철저하게 반성하고 다시 한번 이제 근본적으로 논의해야 될 때가 온 것 같고, 이 책은 되게 좀 저도 읽어보고 싶네요. 네네. 필요하시면 제가 선물하실 소개만? 건가요? 싸게 아니, 책이 얇아서 싸게 하면 거의 뭐. 전 다 읽었기 때문에 중고시장에 내놓으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들으면서는 그 일본의 이 영화를 본 젊은이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러네요. 드네요. 네. 책을 한번 읽어보고 얘기 나눠보는 것도 좋겠네요. 이런 정치 상황들을 몰랐다라는 게 일본 젊은이들의 평이었거든요. 신문 기자를 통해서도. 언론을 그러니까, 가리니까 아예 뭐 언급을 안 하니까 그런 방식으로 은폐하는 거죠.
저희 주전장에서 위안부 문제를 지운 것처럼 중요한 내부 비리를 아예 언급하지 않고 프레임을 다른 쪽으로 바꿔가지고 관심을 바꿔가지고 그걸 잊혀버리게 하는 거, 잊혀지게 만드는 거 그런 것들. 또 뭐 다들 이렇게 눈치 보고 갑자기 눈치 게임 아, 제가 예. 하겠습니다. 좋은 책 추천 일단 우선 감사드리고요. 네. 진행이 바뀌었어요. 지금 3보니까 진행이 바뀌었어. 한번 꼭 읽어봐야겠다는 네. 생각이 저도 드네요. 약간 저는 그 베네딕트 앤더슨의 상상된 공동체란 책을 뭐 요즘에 꼭 읽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도저히 막 시작을 못 하겠더라고요. 상상의 공동체와 같은 부류의 그렇죠. 책입니다. 예, 그래서 같은 부류의 책. 상상의 공동체가 이제 좀 두껍잖아요. 두껍고 또 어렵고 좀 예. 어렵기도 하고 네네네. 그래서 그 엑기스는 여기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거기에 입문용으로 있는 거. 읽고 읽고, 그리고 네네, 나중에 좋습니다. 앤더슨의 책을 지금 경매가 붙은 겁니까? 중고에 넘기면 그냥 사세요. 앤더슨의 책을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그 영화의 스토리 라인이 되는 게 생화학 무기를 연구하는 연구소 설립의 건이잖아요. 맞아요. 사실 대학이라는 이름을 붙인 생화학 무기 연구소를 설립하는 게 이 내각부의 목적이었고 이 심은경은 그거를 이제 폭로하려고 또 간자키는 그걸 이제 폭로하기 위해서 투신 자살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생화학 무기를 일본이 정부가 나서서 만든다는 것은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의미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네. 하나는 환경 문제죠. 환경 문제. 이것이 인간에게 미칠 영향. 그러니까 일본의 그 원자로 폭발 사고에서 봤던 것처럼 그 대처가 굉장히 미흡했잖아요. 지금도 잘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를 정도고. 그런데 일본 정부가 다시 나서서 이러한 일을 추진한다는 것이 인간 사회 전체에 인류 사회 전체에 얼마나 큰 재앙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 그렇죠. 라고 하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생화학 무기를 왜 만듭니까 일본이? 무기잖아요, 무기. 왜 만듭니까? 결국 전쟁하는 국가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군국주의의 부활이죠. 네, 헌법을 개정해서 아베 정권이 지금 전쟁하는 국가로 다시 나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웃 나라에도 엄청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반성할 줄 모르는 일본.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이 문제가 된다. 네. 네. 그리고 그것을 대학이라고 하는 시스템, 학제, 학문적 제도를 포장해가지고, 이거를 또 자기의 욕망을 구현하려고 하는 이 근대 국가의 못된 버릇이 다시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저도 아주 10분 공감하고요. 또 한 가지라면, 이게 생화학 무기 개발은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징용 문제와 같은 맥락에 있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7, 80년 전에 일제 침략 시기에 이 동아시아를 어지럽혔던 시기에 똑같은 그런 만행을 자행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이제 731 부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생화학 무기의 이러한 개발 역사, 일본의 개발 역사에 대해서. 사실 이 세계의 생화학 무기가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그쵸.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생화학 무기를 가장 이제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아마 미국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참 재밌는 게 이 후반부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731 부대라는 거는 일단 1936년에 37년에 만주국이 설립되고 32년에 만주. 32년에 만주국이 설립. 제대로 해야죠. 죄송합니다. 만주국 설립은 32년 3월 1일. 그렇습니다. 가짜 정보를 경계하기 늘 위해서. 들어도 새롭습니다. 32년에 설립되는데 그래서 이 당시 만주 지방에 주둔했던 일본군을 이제 관동군이라고 했습니다. 관동군 산하에 731번 이러한 그런 이름의 부대가 있었는데 세균전을 연구하는 부대였어요. 세균전을 수행하고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런 부대였습니다. 이 부대가 어디에 위치했었냐면 현재로서는 흑룡강성의 하얼빈 하얼빈 평방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유적도 지금 남아 있고요.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중국 정부에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사료들을 발굴하고 또 이 유적을 리모델링해서 개관을 했습니다. 731 부대 이 전적 기념관이라고 해서 저도 한 두 번 다녀왔던 것 같습니다. 예.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가보시길 바라고요. 여기서 그야말로 말 그대로 생체 실험. 그냥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생체 실험을 자행했고, 그리고 생물 화학 무기 개발에 이제 주력했습니다. 희생자가 한 추측하건대로 최소한
3,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희생자 가운데서는 중국인이 절대 다수였고 거기에 이제 몽골인 그리고 러시아인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아니면 징집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했던 겁니다. 여기에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힌 조선인들도 있습니다. 한국인들도 있었습니다. 밝혀진 게 최소한 3,000명 정도였다. 그러니까 이 생체 실험의 방식이 그야말로 극악무도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좀 골라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약간 잔혹하더라도 진정시키시고 살아야 있는 사람을 총칼로 찌르는 거는 기본이고요. 뭐 매독 주사를 놓는다든지 한겨울에 사람을 이제 묶어두고 팔에 찬물을 계속 부었다가 또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하면서 동상 걸리게끔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밀폐된 공간에서 공기를 줄여서 이 사람이 얼마 정도 견딜 수 있나, 버틸 수 있냐 이런 거. 그리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가스를 주입해서 얼마나 버티는지. 그리고 또 밀폐된 공기에서 압력을 가하면 이제 축소되는 그러한 경향이잖아. 언제 사람이 이게 형태가 이제 뭉그러지는지 그러한 실험도 했었고요. 또 뭐 피부 표본을 얻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산 사람을 대상으로 피부를 그냥 홀딱 벗기는 그러한 실험들. 또 그거 많이 했어요, 일본 놈들이. 아주 많이 했죠. 남자와 여자의 그 생식기를 절단하는 실험. 그리고 아무튼 이런 실험들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모든 실험들이 다 산채로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죠. 네, 산채로. 그래야지 그렇죠. 그 연구의 효과가 연구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서 그러한 네. 악랄한 짓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이게 그렇죠. 731 부대에 극악무도한 만행에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명복을 빕니다. 아까 미국 얘기가 잠깐 나와서 계속 얘기를 하자면요. 1945년도 8월 달부터는 이제 8월 15일에 광복이 되고 투항을 하는데 7월, 8월 때부터는 이미 그 당시 소련의 군대가 만주로 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관동군이 이제 철수를 준비하면서 731 부대이란 죄행을 다 덮기 위해서 공병을 투입해서 폭파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생체 실험 대상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731 부대가 그동안 역사적으로 많이 묻힌 것도 있고요. 근데 이게 왜 또 이게 막 기사화되고 막 이러지 않았냐? 미국이 당시 어떻게 보면 세계의 그러한 동맹국의 맹주 자리에 있었잖아요. 이 인체 실험 데이터 자료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관련자 전원을 석방시켰습니다. 우리가 사실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인권과 자유의 그러한 상징이다. 아닙니다. 그러한 환상을 아닙니다. 요즘에는 많이 해체됐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걸로 이렇게 표상됐었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 데이터를 넘겨받음으로써 미국이 이 정말 화학무기, 생화학무기 분야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가장 앞서 나간다는 말도 이상하죠. 그러니까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그러한 나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일본 제국주의의 공조자이기도 하고, 일본 제국주의의 그러한 수혜자이기도 하다는 거죠. 예. 지금 중간에 이렇게 쿵쿵거리는 거는 지금 자영업이 굉장히 감정이 북받쳐서 테이블을 두들겨서 그랬고요. 영화에서 이 아버지가, 그러니까는 요 더그웨이 양 책을 남겼던 그 자살한 그 선배 집에서 발견하게 되는 그 가족 사진이 있잖아요. 딸의 졸업 사진이죠. 딸 사진이 있고, 그다음에 스기하라도 마침 아이가 나중에 태어나죠. 그럼 자기의 딸아이를 보게 되잖아요. 이게 오버랩을 하면서 사실은 이게 어떤 피해를 주게 되는 이제 개발이라는 것을 안 상태에서 자신들의 아이가 살아가야 되는 이런 땅에 만약 아버지가 그것을 용납하게 되면은 딸이 그런 것으로 희생이 돼도 괜찮다라는 것을 용인하는 정말 사회적인 살인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거를 안 아버지가 그거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결국 자살한 것도 개인의 선택이고. 그래서 결국 이 영화가 이제 그 숨겨두고 있는 또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그 이야기의 스토리 라인이
국가와 개인이라고 하는 큰 대립구도도 있지만 세대와 세대, 네. 이전 세대, 아버지 세대와 아들, 딸의 세대가 어떻게 그 자신들의 자산을 전승해 갈 것인가, 이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저는 다루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국가가 개인한테 모든 어떤 권리를 주고 개인을 보호하고 이끌어주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 세대와 세대 간에도 그런 의무들이 있는데 이게 충돌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이거든요. 사실 특히 이 스기하라의 고민은 개인과 국가의 대립이기도 하지만 아버지로서의 자신과 새로 태어난 딸에 대한 세계, 지금 얘기하신 그쵸. 대로 그 문제도 얽혀 있다고 굉장히 봐요.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중요한 스토리 라인입니다. 이게 사실. 네. 그 판도라 감독이었던 박광수 감독인가요? 그 판도라 영화, 우리나라 영화 판도라를 만났던 감독이 명견말리에 나와서 그 판도라를 만들게 된 배경에 대해서 그때 그 원전 얘기가 그렇게 나오고 방사능 유출 문제가 생겼는데 언론에서 너무 잠잠하고 안전하다고 하니 한번 파헤쳐보고 싶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후세대한테 남겨줘야 될 나라는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일 것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거 같은 바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공고하게 지켰던 국가라는 개념이 흔들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개인의 삶이 파괴되면 결국엔 그 국가라는 것도 의미가 없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선택은 개인의 선택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 후세대가 살아가야 되는 수십 년과 수백 년 그것들에 대한 성찰이 연결이 돼 있는 거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일본 언론의 상징 모찌즈키 이소코 기자의 화제의 동명 저서 원작. 누구도 묻지 않는다면 내가 물을 수밖에 없다. 지금 시대는 진실한 뉴스를 원한다. 바로 이거의 원작의 근원이 되는 게 바로 모치즈키 이소코 지금 얘기한 대로 예, 신문 기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작이라고는 말을 못하는 게 이 영화의 내용이 이 신문 기자 책하고 같은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모치즈키 이소코의 본인의 자전적인 에세이예요. 그래서 왜 그냥 아주 어릴 때부터 본인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냥 왜 걔도 기자가 됐는지. 그리고 이제 사건들 얘기들이 이제 좀 중간중간에 나오고. 그래서 자기의 에세이를 썼던 거를 보고서 이제 감독이 보고 이걸 모티브로 해갖고 영화를 만든 거니까 원작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책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이게 원작이라고 쓰지 않고 본서 원안으로 영화화됐다 해서 원안 영화 해서 전국 공개 6월 28일. 일본에서 나온 책이 일본에서 나온 책을 제가 7월에 샀습니다. 올해 나왔어요? 올해? 아닙니다. 2017년도에 나왔고요. 2017년도에 나왔는데 나왔는데 어쨌든 이걸 만든 거죠. 지금 산 시점이 2019년 7월에 9회까지 찍었어요. 9화. 꽤 많이 알려진. 영화 덕을 좀 봤네. 뒤에는 그렇겠죠? 영화와 실린 걸로 해서 표지가 좀 맨 처음 거랑 좀 바뀐 거니까. 네. 근데 그 내용에 요 얘기가 들어있어요? 있습니다. 예. 모티브는 처음에 머리말에 이제 그 각해 학원에 걸린 자기 얘기를 이제 토로를 하면서 좀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모치즈키 기자가 그걸 파헤쳤어요? 파헤쳤습니다. 예. 이거를 질기자네, 질기자. 즐기자. 이걸 파헤쳐가지고 그거를 기자 회견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한 10분 정도 시간에 주어졌는데 끈질기게 40분을 23가지를 집요하면서 눈밖에 났죠. 거기에 이제 고위 그 아베를 대변하는 이제 장관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하도 이렇게 집요하게 물으니까 당신에게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있고요. 예, 이렇게 하고 2차가 또 12월 달에 한번 열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1차 이 사건을 알고선 어떻게 하냐면은 계속 말 시작할 때 그 어두에 짧게 하세요. 이 계속 방송에 나옵니다. 예. 하여튼 이 모치즈키 이소코에 대한 편은 그런데 또 이제 이거를 좋아하는 팬들이 있고 이걸 파헤친 거. 그러니까 그 각계학원이라는 게 그 영화에서는 조금 비슷하게 나왔는데 똑같이 그
아베가 학원으로 하면서 굉장히 국유지를 싸게 매입하고 이런 사건이 똑같이 벌어지고요. 거기에 고위 공직이 이제 이게 파헤쳐지면서 사임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무원 담당을 했던 사람이 자살까지 가고요. 그래서 그냥 그 모티브가 결국은 현실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되게 이 현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네, 아직도 미해결이고. 미해결이고요. 드러내지도 않고 끌어내지도 않는다는 거. 그냥 유야무야. 우야무야로 되고 있다는 거. 근데 나는 이 모치즈키 이소코 기자의 신변이 좀 걱정되네. 거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고요. 네. 미행당하고 모든 걸 도청당하고 있겠지. 그럴 수 있을 뭐 거예요. 일본의 주진우가 아닐까요? 예. 우리나라 주진우 기자가 삼성을 계속 건드리는 덕분에 계속 고소고발이 매일매일 근데 이제 오고. 이런 고발 프로가 없었는데 사실 이 젊은 감독의 후지가 좀 시작이 돼서 후지도 이런 말을 해요. 맨 처음에 이제 자기가 영화를 만들면서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이게 뭐냐면 젊은이들도 좀 관심을 갖게 된 거. 근데 사실 제가 이거 일본에 있을 때 영화를 봤거든요. 그때 꽉 찼어요. 일본 영화관에서 꽉 찼는데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다 나이 드신 분들. 거의 50대 정도가 주변에 많았는데 지금 영화의 마지막에는 젊은이들도 본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이 감독이 자기도 이제 몰랐던 거를 종이책의 신문을 자기는 전혀 몰랐대요. 종이 신문을 몰랐던 거야. 그런 속의 나이로 봐서는. 근데 자기도 이 사건을 그렇지. 통해서 이제 알게 됐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감독은 아니지만 이제 그 아까 만든 PD가 11월 달에 나옵니다. 다큐멘터리 신문 기자가 나와요. 일본에서. 11월 15일 날 상영이 된다고. 그건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실화지. 바로 모치즈키 이소코를 더 집요하게 이제 더 드러내면서 파헤치는 거가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일부에서 나오는 이 영화가 어떤 영화냐 하는 거를 뭐 아주 일반적인 층에서부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건 이제 미디어에 관한 영화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렇죠? 신문 기자라고 하는 이 올드 미디어로서의 종이 신문이 지금도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영화이기도 한데 이것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올드 미디어 의 위력을 어디까지 봐야 될 것이냐 하는 이제 회의론도 상당히 만만치 않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논의는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문제를 던져줬다라는 네.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 내용을 떠나서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방식으로서의 올드 미디어인 종이신문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 라는 점에서 또 의미가 있겠네요. 네. 우리나라 택시 운전사 영화에서도 그 신문사가 잠깐 나오지 않습니까? 택시 운전사를 제일 감동 있게 봤다 그랬는데 감독이. 거기 보면 신문사 기자들이 그 기사를 내기 위해서 숨어서 밤에 운전기를 돌리다가 결국에 그걸 좌절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저도 그 장면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네네. 1987에도 나오고요. 네, 1987에도 그랬고. 네, 맞아요. 그때도 가지고 사실 그때 이제 동아일보죠. 동아일보가 혹시 좀 더 이제 일본어를 좀 한다고 하면 요 세대를 딱 사토리 세대라는 말을 하거든요. 혹시 뭐 단가이 세대 이런 말은 들어봤죠. 5, 60대 이상의 이제. 근데 이제 사토리 세대라고 그런 게 요게 지금 이 나이. 깨닫다라는 뜻인데 그 깨달아서 뭔가에 득도해. 그러니까 현실 관조적인 거, 관조적인 거, 약간, 현실하고 무관하게 자기의 삶을 취하는 요 세대를 사토리 세대라고 하면 나이로 치면 이제 한 86년도부터 한 2000년도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을 갖다가 그렇죠. 사토리 세대라고 하는데 이 아이들한테 이걸 얘기해주고 싶었다. 그 세대에 이 감독이 있었고 이 스기하라도 그 나이 세대에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우리나라 제가 엊그제 봤는데 이 영화를 제가 갔던 극장도 한 3분의 2 좌석이 꽉 찼어요. 보니까. 저는 한 10명? 저는 혼자 봤습니다. 전체 좌석이 30석이었어요. 네. 그래도 좀 더 봤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일부에서는 영화적 기법으로 우리 뭐 K 콘텐츠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속도나 기술, 미장센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다른 질감을 갖고 있는데 역시 영화의 본질은 즐긴 기자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 기자. 그래서 이 영화의 가장 큰 미덕은 네. 사건의 전개의 리듬은 좀 더디고 할리우드식이나 네. 한국의 장르 영화하고는 좀 질감이 다르지만 이 각각의 인물들의 캐릭터가 굉장히 살아 있어요. 네, 나름. 요시오카 기자의 집요한 질기자 정신을 갖고 있는 기자의 캐릭터도 살아 있고, 그다음에 그 반대편으로서 반대축의 그 악의 화신 국가의 얼굴을 보여주는 타다 실장. 그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그 고뇌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스기하라 관료 같은 이런 캐릭터들이 살아 있어서 이 영화는 사실은 공을 돌리자면 살아있는 캐릭터들한테 돌려야 될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기자와 질기자의 싸움인 거죠. 그렇지, 그렇지. 네, 잘기자는 잘기는 것들과 질긴 것들의 싸움인데, 사실 제가 저 시를 하나 가져왔어요. 전 이 시를 이 영화를 만든 그렇죠. 젊은 드레싱이 감독과 뜨겁네요. 젊은 네. 감독과 그 영화 속의 그 여기자와 스기하라에게 보내고 싶습니다. 저희 나 하나 꽃피어라는 조동화 시인의 시예요.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냐. 네, 이런 시요. 역주행, 기립박수, 언론 극찬, 일본을 뒤흔들다. 지금 우리 모두가 원하는 참 언론, 올바른 저널리즘, 가짜뉴스, 여론조작, 민간사찰, 국가가 숨긴 충격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집요한 취재, 신문 기자. 네, 질기자를 끊임없이 응원하고 질기자가 만들고 질기자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일본의 영화 신문 기자였습니다. 내가 이 찌라시가 강렬해가지고 네, 다 붙이네요. 네네네. 제가 좀 쫓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는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11월에 개봉된다라는 그 일본에 계신 분들은 청취자분들이 네. 보시고 댓글 좀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고 그 세대가 사토리 세대가 사회에서 질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네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 무비 플러스!